연회장 무대 위에서 남편 장병도가 마이크를 잡고 100여 명의 하객들 앞에서 침착하게 말합니다. 50년을 함께 해준 이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이 사람은 이제 남이요.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봅니다. 아내 김말수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종이 가방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가 편지 뭉치와 통장,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나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오늘 같은 말을 할 날을 말입니다. 녹음기에서 남편 장병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화자야, 나 말순이랑은 정말 끝이야. 당신하고만 살고 싶어. 장병도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고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당신이 한 짓입니다. 30년 동안 외도와 3억 2천만 원을 윤화자에게 빼돌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깊이 울림을 전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초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시골 마당에서 김말순이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 앞에 앉아 김밥을 싸고 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손끝은 여전히 능숙하게 단무지와 계란말이, 우엉을 밥 위에 올리고 김으로 정성스럽게 말아냅니다. 주변에는 손주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할머니의 손놀림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저도 해볼래요. 막내 손녀 지연이가 작은 손을 뻗으며 말합니다. 말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이의 손에 김 한 장을 올려주었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 급하면 다 흘러나와. 마당 한편에서는 남편 장병도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여전히 바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 공사 말이야. 시방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쯤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지역 토목업계 사람들과의 인맥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었죠. 가끔씩 들려오는 병도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현역 시절의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큰딸 은정이가 남편과 함께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엄마, 전 좀 더 부칠까요? 아니야, 그만하면 충분해. 너무 많이 하면 남아. 말순의 대답은 늘 그렇듯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어머니의 차분한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둘째 아들 현우는 아내와 함께 연회장 예약 확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요. 테이블 배치는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의 칠순 잔치, 특히 아버지가 워낙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마당 평상에 앉은 말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멀리 산을 바라봅니다. 가을 단풍이 막 시작되려는 모습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내면은 그리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50년. 참 많이 참았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박, 술자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들. 자식들 키우느라, 시댁 눈치 보느라, 남편 체면 세우느라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번 돈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었죠. 여보, 내일 축사 준비는 다 됐어? 병도가 통화를 마치고 다가오며 묻습니다. 응, 알아서 하겠지. 말순의 대답은 건조합니다. 병도는 그런 아내의 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복잡한 마음을 달랩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만 끝나면 이젠 나도 끝이다. 말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오랜 세월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통장, 몰래 모아둔 증거들, 그리고 언젠가는 써야 할 결단의 순간들 말입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마당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잔치를 앞두고 모두들 들떠 있었지만 말순만은 조용히 김밥을 계속 말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분하게 말입니다. 칠순 잔치 당일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고 말순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에서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말순아, 정말 고생 많았어. 칠순까지 건강하게 맞이하다니. 동네 이장님이 두 손을 맞잡으며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말순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는 장병도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 부부 정말 금슬 좋아 보여. 요즘 같은 세상에 50년을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하객이 부러워하며 말합니다. 병도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드디어 축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이제 어르신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라고 안내하자 연회장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장병도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평소보다 더욱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설이라도 하듯 자신감이 넘쳤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병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가족들도 뿌듯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와 함께 해준 이 사람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병도가 말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말순은 무표정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말솜씨를 잘 아는 터라 별다른 감정 변화는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입니다. 병도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죠. 이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병도의 말에 연회장 안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딸 은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둘째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50년을 함께 해준 이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이 사람은 이제 남이요. 병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사라도 하듯 또렷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축하와 감사의 자리에서 갑자기 터진 이별 선언이었습니다. 김말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듯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은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현우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른들의 표정만 살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칠순 잔치에서 저런 말을? 당황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말순만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연회장 뒤편 화장실 앞 김말순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말순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죽 핸드백에서 종이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모아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엄마, 큰딸 은정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갑자기 저런 말을.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괜찮다. 오히려 이제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 말에 은정은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여기서는 너무. 은정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 적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 말이야. 말수는 종이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장병도는 무대에서 내려와 몇몇 지인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김말순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순간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만 보여왔던 말순이 무대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장 사본들, 작은 녹음기, 그리고 몇 장의 사진까지 차례차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장병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내가 꺼내놓은 물건들을 보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것이죠. 여보, 뭐라는 거야? 병도가 무대 아래서 말순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오늘 같은 말을 할 날을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한 짓입니다. 말순은 편지 뭉치 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1995년 8월 17일 당신이 윤하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말순이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적혀 있네요. 연회장 안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장병도의 얼굴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 내역입니다. 말순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당신이 몰래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모두 윤하자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이가 급히 무대로 올라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엄마는 교사였잖니.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었어.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지. 기억은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현우도 무대로 올라와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을? 현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병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말수는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윤하자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장병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자야, 나 말순이랑은 정말 끝이야. 이제 당신하고만 살고 싶어. 선명하게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연회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적인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5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도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이별을 해봅시다. 장병도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사실은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연회장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장병도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수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큰딸 은정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눈가가 부어 있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작은 상에 차를 우려 은정 앞에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언제부터 이 일을 준비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런 일들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줄도 몰랐고요. 1993년부터야. 말순의 대답에 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지. 어느 날 내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편지가 나왔어. 윤하자라는 여자가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심했거든. 말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파일별로 정리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교사였잖니. 아이들 생활기록부 작성하듯이 내 아버지 행동도 기록했어. 은정이 파일 하나를 열어보자 세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1995년 3월 15일 오후 11시 30분 귀가. 술 냄새와 함께 다른 여자 향수 냄새. 윤하자와 만났을 가능성 높음. 엄마, 이 모든 걸 혼자서?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고통받으며 증거를 모아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혼자가 아니었어. 너희들이 있었잖아. 말순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만큼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 그래서 참았던 거야. 은정이 다른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윤아자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따라가 봤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지. 말순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끝난 감정이었거든요.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엄마. 평소보다 더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요.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럴 줄 알았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비밀을 간직하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 현우가 어머니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현우야,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니? 이미 마음은 정했어. 은정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와 그 여자 제대로 끝장 봐야죠.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은정아,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말순이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엄마는 그냥 정당한 몫을 찾고 싶을 뿐이야. 5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대가를 말이야. 현우도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몰라서 미안해요. 아버지 편만 들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게 당연한 거야. 말순이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엄마 편에 서주면 돼. 물론이죠. 이제부터는 저도 엄마 편입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말순은 상자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윤아자에 대한 자료야. 이 여자가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더라고. 파일을 열어보니 윤아자의 신상 정보부터 재산 현황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건물 2채 소유자가 됐어. 모두 내 아버지 돈으로 산 거야. 은정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 계좌들 전부 가명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도 차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 윤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들을 많이 했어. 탈세는 기본이고 부정한 재산 취득도 있고. 말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한 거잖아요. 아니야. 서로 이용한 거지.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속이면서 그 여자와 살려고 했으니까. 은정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임해야겠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이미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말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창래 말이야. 너희들 어릴 때 우리 집에 자주 왔던 그 사람. 아, 창래 삼촌? 현우가 반가워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였어요? 응.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몇 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더라고. 말순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실 거야. 어제 전화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내일 만나자고 하더라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부동산 사무소. 윤아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며칠 전 연회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리자 윤아자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화자야, 나야. 장병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지금 어디야? 만나야겠어. 윤아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나서 뭘 어쩌려고?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 할 일? 윤하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자야, 진정해. 내가 다 해결할게. 병도가 달래려 했지만 윤하자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해결? 어떻게 해결하려고? 당신 아내가 30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해뒀다면서? 윤하자는 전화를 끊고 사무소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부동산 매물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20년 전만 해도 시골 병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간호조무사였는데 지금은 시내 한복판에 사무소를 차리고 건물까지 소유하게 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장병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외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병도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윤하자는 교묘하게 그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그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도는 윤하자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목돈까지 주기 시작했죠. 윤하자는 그런 병도의 마음을 이용해 차근차근 자신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윤하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에 값비싼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모두 장병도 덕분에 얻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김말순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가명 계좌와 차명 부동산 문제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죠. 네, 윤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씨 변호인 김창래입니다. 윤하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일로 전화를?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김창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윤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소환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재산 취득 관련해서 조사할 것들이 많거든요. 전화가 끊어지자 윤하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정한 재산 취득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실제로 지난 20년간 장병도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윤하자는 급히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가명으로 만든 계좌들, 차명으로 된 부동산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며 장병도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자야, 우리 어떻게 하지? 병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말순이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더라고. 당신이 어떻게 하자고? 윤하자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완전히 속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30년 동안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병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바보였어. 윤하자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만 믿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이야? 화자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내가 책임질게. 병도가 윤하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하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책임져? 어떻게 책임지려고?
당신도 이제 재산 분할해줘야 하는 처지잖아. 윤하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사무소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가 진짜 뭘 잡고 있는 거야? 윤하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행 거래네요? 부동산 계약서? 아니면 다른 것도? 모르겠어. 말순이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어. 병도의 대답에 윤하자는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평생을 간호조무사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성공의 맛을 본 윤하자였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과 장병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법률 상담소, 김말순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는 법전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아. 김창래가 조용히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50년 전 젊은 시절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습니다. 창래야, 오랜만이다. 말순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앉아. 차 한잔 할까? 창래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차보다는 일 얘기부터 하자. 창래는 말순이 가져온 서류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말순아,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정말? 말순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응. 특히 재산 은닉과 외도 증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야. 창래는 파일을 하나씩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30년간 이 모든 걸 혼자서 정리했다고? 교사 습관이야. 아이들 생활기록부 쓰듯이 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창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나 미안해. 뭐가? 50년 전에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서울로 떠난 것.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말순이 창래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창래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를 하며 말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말순은 이미 장병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창래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도망쳤어. 서울로 올라가서 일에만 매달렸지. 창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창래는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연애를 한 적도 있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말순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도 말순을 만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너 결혼 안 했다고?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바보 같지? 평생 첫사랑을 못 잊고 살았어.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50년 전에 창래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창래야, 나 변호사 하나만 소개해줘. 말순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해줄게. 창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 변호사 자격 있어. 그리고 이런 사건은 많이 해봤어. 하지만 비용이.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창래가 손을 저었습니다. 비용은 생각하지 마. 내가 무료로 해줄게. 그럴 수는 없어. 너도 생계가 있을 텐데. 말순아, 50년 동안 못다 한 말이 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창래의 진심이 담긴 말에 말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50년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온 터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죠. 그럼 고맙게 받겠어. 대신 나중에 꼭 보답할게. 보답은 필요 없어. 대신 이번 일이 끝나면 같이 밥 한번 먹자.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래는 말순이 준비한 증거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소송부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윤화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윤화자까지? 당연하지.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했으니까 법적 책임이 있어. 더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부분도 있고, 창래는 윤화자의 가명 계좌와 차명 부동산 문제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탈세야.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말순이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말순아, 내가 너무 착해.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30년간 속이고 배신했잖아. 창래가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겠어. 내 말이 맞아.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래는 소송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조정부터 신청할 거야. 혹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불응하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될 거야. 얼마나 걸릴까?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예상해. 하지만 우리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류 정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창래는 말순의 꼼꼼한 성격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죠. 무엇이든 정성스럽게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아, 이번 일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야. 창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 가정법원 조정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김말순과 변호인 김창래, 그리고 자녀들인 은정과 현우가 자리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장병도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윤화자가 앉아 있었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김말순 씨와 장병도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신청건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창래가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김말순 씨는 50년간의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불륜과 재산 은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장병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김창래에게 물었습니다. 제출하신 증거 자료들이 상당히 방대한데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창래는 준비해온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째, 장병도 씨의 30년간 지속된 불륜 증거입니다. 편지, 통화 기록, 사진 등 총 247건의 증거가 있습니다. 장병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둘째, 재산 은닉 증거입니다. 지난 20년간 윤하자 명의로 이전된 금액이 총 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창내가 통장 사본들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장병도 측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장병도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윤하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장병도가 놀란 표정으로 윤하자를 바라봤습니다. 화자야,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저한테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믿었던 거예요. 윤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죠. 조정위원이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래가 윤하자를 향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가명 계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차명으로 된 부동산은요? 윤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변명이 있었지만 김말순이 가진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윤하자가 말을 잇지 못하자 장병도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다 시킨 일이야. 화자는 잘못이 없어. 조정위원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장병도 씨, 재산 은닉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장병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지만 병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순간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병도의 인정은 이 사건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었거든요. 김말수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청인 측 요구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김창래가 준비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70%와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장병도의 변호사가 반대했습니다. 과도한 요구입니다. 법정 기준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혼이고 재산 은닉까지 있었습니다. 창래가 반박했습니다. 조정이 계속되는 동안 은정과 현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조정위원이 양측에 제안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위자료 3천만 원으로 조정 가능하신지요? 김창래가 말순과 상의한 후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장병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말순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5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윤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 소송으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탈세 문제는 국세청 조사에 맡기기로 했죠. 조정이 끝나고 나서 장병도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은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각자 길을 가자. 법원을 나서는 말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일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법정 조정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김말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50년간 살았던 큰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평온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은정과 현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왔죠. 할머니, 새 집이 너무 예뻐요. 막내 손녀 지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직접 골랐거든. 말순이 미소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은정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 말순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현우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훨씬 젊어 보이세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 점심 준비를 하며 말순은 손주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칠순 잔치 때와는 달리 마음이 가벼웠죠.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손자 민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순간 어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민수야,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살고 계셔. 은정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하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거든. 왜요? 아이의 질문에 말순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어른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오후에 김창래가 찾아왔습니다. 법적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죠. 말순아, 윤하자 손해배상도 승소했어. 그리고 국세청 조사도 끝났고. 고생 많았어, 창래야. 말순이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됐어. 자녀들이 돌아간 후 말순과 창래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오후였죠. 말순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창래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런데 창래야, 나 뭐라고 살지? 말순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교사로만 살다가, 주부로만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막막해. 천천히 찾아가면 돼. 급할 것 없어. 창래가 격려했습니다. 일단은 쉬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 해봐. 말순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실 적어둔 게 있어. 하고 싶었던 일들 말이야. 창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뭘 적어뒀는데? 여행도 가보고 싶고, 시도 써보고 싶고, 요리 교실도 다녀보고 싶어. 그리고 말순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다시 해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을 나누는 일이잖아. 창래가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창래야, 고마워. 말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모든 걸 도와줘서.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해줘서. 창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덕분에 후회하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지내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창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급할 것 없잖아. 말순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그래, 천천히 가자.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놓쳤던 인연이지만 이제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말순아,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야. 당신답게 살아봐.
창래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처음으로 봄 같은 기분이야.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50년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드디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멀리서 바라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죠. 삶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는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